사람은 어느 시점에 이르면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한 깨달음을 맞이합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느새 더는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예전 같지 않고 계단 하나를 오르는 일조차 숨이 차는 날들이 늘고, 오래 걷고 나면 회복이 더디고 피로가 오래 남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작은 신체의 변화들은 하루하루 쌓여 어느 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묵직한 질문을요. 은퇴 후의 삶은 많은 이에게 낯섭니다.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족을 돌보는 임무로 꽉 채워져 있던 시간표가 갑자기 비어버리고, 그 빈칸이 마치 넓은 바다처럼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루틴이 사라지고 동료와의 소소한 대화가 줄어들고, 시간은 많은데 채울 방법을 모를 때 느껴지는 공허감, 그것이 바로 은퇴 초반의 흔한 감정입니다. 누군가는 그 공허를 두려움으로 채우고 누군가는 새로운 자유로 바꿉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빈칸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누구는 불안과 외로움에 갇히고, 또 다른 이는 느리지만 충만한 일상으로 그 시간을 채웁니다.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년을 이해하고 정리해왔습니다. 어떤 이는 일상을 꾸준히 유지하는 규칙성에서 안정을 찾았고, 어떤 이는 작은 취미나 텃밭 가꾸기 같은 손쉬운 활동에서 삶의 활기를 얻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와의 약속을 소중히 하며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했고, 다른 이는 혼자만의 사색과 명상으로 내면의 평화를 다졌습니다. 각자가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그들이 남긴 목소리를 모아보면 은퇴 후 삶의 핵심 원칙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먼저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은 정리의 기술입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관계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일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이며,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를 명확히 정하는 작업입니다. 정리가 잘 된 삶은 움직임이 부드럽고 선택이 쉬워집니다. 반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삶은 작은 일에도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둘째, 신체적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근력은 삶의 선택지를 만들어줍니다. 걷고 몸을 움직이고 일상에서 작은 노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손주를 돌보거나 텃밭을 일구거나, 이 모든 활동은 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는 금융 자산뿐 아니라 몸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정체성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직업이 자신을 규정해왔던 사람은 은퇴 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합니다. 직함이 사라진 자리에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소한 역할, 예컨대 이웃 돌봄, 봉사, 취미 지도 등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실마리가 됩니다. 넷째, 경제적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불안은 계획되지 않은 지출과 예기치 못한 의료비에서 커집니다. 적당한 재정 설계와 현실적인 소비 계획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하며, 어떤 것을 위해 돈을 쓰고 어떤 것을 과감히 포기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관계의 재배치입니다. 가족과의 거리, 친구와의 빈도, 새로운 커뮤니티와의 연결, 이 모든 것이 노후의 정서적 안전망을 만듭니다. 깊고 진실한 몇몇 관계가 있으면 외로움과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가벼운 관계보다 몇 명의 든든한 사람이 노년의 삶을 지탱합니다. 여섯째, 일상의 리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규칙적인 기상, 식사, 운동, 수면의 리듬이 깨지면 신체와 정신 모두 흔들립니다. 작은 습관을 통해 하루의 흐름을 만들면 삶의 안정감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일곱째, 의미를 찾아가는 태도입니다. 노년은 성취가 아니라 의미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더 큰 가치를 만듭니다. 사소한 일상의 풍경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은 노년의 순간들을 충만하게 씁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들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삶의 사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진실들입니다. 바로 이 진실들을 바탕으로 남은 시간을 설계하면 노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지혜들을 한 단계씩 더 깊게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제1강 욕심을 비우는 순간 노후는 가벼워진다. 사람은 긴 인생을 지나오며 여러 굴곡을 겪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며 달립니다. 더 나은 집,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인간관계, 더 많은 성취. 몸이 따라줄 때는 이런 욕심들이 삶의 추진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욕심들은 더 이상 우리를 밀어주는 힘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되어 어깨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조언을 남깁니다. 욕심을 줄여야 노후가 편안해진다. 이 말에는 단순한 인생 경험을 넘어선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욕심을 비운다는 것은 단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나에게 맞는 무게만 들고 가겠다는 선택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도 충분히 걸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배낭도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이 지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질 때가 많았다. 가족 간 갈등도 욕심 때문에 불붙었고 재산 문제도 기대가 지나쳐 갈라졌으며 인간관계에서 생긴 상처도 사실은 서로가 너무 바라다 보니 생겼던 일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중요해집니다. 평화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버릴 수 있을 때 버리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다. 이 문장은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실수도 해보고 욕심 때문에 손해도 보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도 겪어본 사람들이 마침내 얻은 결론입니다. 욕심을 조금씩 비우기 시작하면 놀라운 현상이 찾아옵니다. 어떤 갈등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어떤 걱정은 힘을 잃고 어떤 고집은 하루아침에 의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유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사소한 풍경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훨씬 단정해집니다. 젊을 때는 채우는 것이 성장이라고 믿습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이루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노후의 성장은 덜어내는 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가졌던 목표들, 지금 생각하면 절반만 있어도 충분했다. 그 사람은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건강을 잃고 소중한 관계를 놓치고 삶의 진짜 즐거움을 뒤로 미뤘다는 것을. 욕심을 비우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경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균형의 시기입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한층 가벼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리된 삶은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면 앞으로 나아갈 공간이 생깁니다. 물리적인 정리만이 아니라 감정의 정리, 관계의 정리, 책임의 정리까지 포함됩니다. 이 과정이 시작될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삶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지금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맞이할 모든 선택들이 더 단단해지고 불필요한 걱정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남길지 스스로 결정하는 순간, 노후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노후는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남은 생을 더 느끼기 위해, 더 편안하게 숨쉬기 위해, 더 따뜻하게 사람을 만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정리가 시작되는 그 순간, 노후는 가벼워지고 마음은 깊어지며 앞으로의 삶은 한층 더 단정해집니다. 제2강 몸을 관리하는 사람만이 노후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건강이 전부다. 수없이 들은 말이지만 이 말의 무게는 나이와 함께 점점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조금 아프면 하루 쉬면 회복되고 밤새 일을 해도 다음날 버틸 수 있었고 근육도 빠르게 붙고 상처도 금방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회복력은 더디고 체력은 쉽게 빠져나가며 어제와 오늘의 컨디션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몸의 변화는 은퇴 후 삶의 모든 선택과 연결됩니다. 누구는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만 무릎이 아파 걷지 못하고, 누구는 손주와 놀아주고 싶지만 허리가 버티지 못하며, 누구는 취미 활동을 하고 싶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몸은 노후의 자유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본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선택이다. 관리하는 만큼 유지된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을 놓쳐본 사람들이 뒤늦게 얻은 깨달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꾸준히 걷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사람은 일상의 많은 선택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움직임을 멈춘 사람은 선택지가 빠르게 줄어들고 하루가 불편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60대, 70대, 80대에도 꾸준히 걸었더니 관절이 덜 아팠다. 조금씩 근력 운동을 했더니 넘어지는 일이 줄어들었다. 몸을 움직이니 마음의 불안도 크게 줄었다. 몸을 관리하면 단지 체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도 함께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움직이면 유지되고 멈추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이에서든 다시 키울 수 있고 조금만 투자하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그 시간을 편안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몸이 받쳐줘야 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떠날 수 없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몸은 모든 경험의 기반이며 건강한 몸은 노년의 하루를 훨씬 넓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말하는 노후의 건강관리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잘 걷고 꾸준히 자고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몸과 마음 모두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일상 흐름을 잘 유지하면 생각보다 안정감이 크게 살아납니다. 건강을 잃으면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질병의 두려움, 병원비 부담의 걱정,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 불안해지는 마음. 이 불안은 단순히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몸의 약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몸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까지 함께 지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몸의 상태입니다. 몸이 받쳐주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삶이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활이다. 이들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움직이며 몸과 시간을 아끼듯 살아갑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체력입니다. 체력이 있어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고, 체력이 있어야 외로움도 덜 느끼고, 체력이 있어야 노후의 위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선택권이 줄어들고, 몸이 강해지면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그 차이가 바로 노후의 격차가 됩니다. 은퇴 이후의 자유는 결국 걷는 힘, 앉았다 일어나는 힘, 그리고 조금 더 버티는 힘에서 만들어집니다. 몸이 버티면 삶이 버티고, 몸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시간은 몸을 잃지 않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쌓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몸을 관리하는 사람만이 노후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3강. 일은 돈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위한 것이다. 은퇴 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상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과 허전함은 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 결핍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잃은 데서 오는 정신적 공허입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정지 상태,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들이 연속될 때 몸보다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어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이전처럼 목표를 향해 나아갈 구심점이 없으며, 사회적 교류나 역할이 줄어드는 순간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적당히 움직이고 작은 일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안정된다. 여기서 작은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동이나 돈을 벌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삶의 규칙과 리듬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텃밭을 가꾸고 식물을 돌보는 일, 집안 정리를 하고 작은 수리를 하는 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일,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 손주나 가족과 소소한 시간을 보내는 일. 이처럼 하루하루 반복되는 규칙적인 활동이 단순한 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리듬이 되는 것입니다. 리듬이 존재할 때 노후는 단순히 시간이 남아도는 시기가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건강을 유지하는 시기가 됩니다. 반대로 이 리듬이 사라지면 몸은 건강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며 삶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작은 습관 하나, 하루 일정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다시 일상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은퇴 후 일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고 하루의 흐름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직업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행위와 반복을 통한 삶의 리듬 유지다. 리듬을 통해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면 노후의 삶은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은퇴 후 겪는 공허와 우울은 리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작은 규칙을 만들고 이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리듬 있는 삶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며 은퇴 후의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으로 채워주는 힘을 줍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돈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리듬을 만드는 일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노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4강 목표가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은퇴 후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찾아오는 두려움 중 하나는 바로 허무함입니다. 이전에는 하루하루가 바쁘고 목표로 채워졌지만 은퇴 후에는 갑자기 시간이 넘쳐 흐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특히 60대 후반, 70대가 되면 이 허무함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해결책은 바로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정신이 젊어진다. 여기서 목표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0분 걷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책 한 권 완독하기, 작은 텃밭 가꾸기, 집안 한 공간 정리하기. 이처럼 사소한 목표라도 우리의 뇌와 몸을 움직이게 하고 삶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은퇴 후에도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노년의 엔진과 같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마음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면 하루가 계획과 의미로 채워지고 정신은 활력을 유지합니다. 목표가 가져오는 또 다른 효과는 정신과 육체의 건강 유지입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는 목표는 신체 기능 저하를 늦춰줍니다. 머리를 쓰는 목표는 인지 기능을 자극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사회적 목표,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하는 활동이나 봉사 참여는 인간관계 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에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뭘 목표로 삼아야 할까? 작은 목표라도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경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는 크거나 대단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목표는 노년의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정신이 젊고 몸도 활발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목표가 없는 삶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시간은 길게만 느껴지며 마음은 쉽게 지쳐갑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늙지 않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오늘 나에게 작은 목표 하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목표로 채우는 것이 바로 노년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제5강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이 노년의 실력이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된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 있는 능력이 노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보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줄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때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즐길 줄 아는 능력은 곧 삶의 안정감과 직결됩니다.
명상과 사색, 산책과 조용한 규칙,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와 같은 개인적 활동. 이런 작은 습관들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단단하게, 감정적으로 안정되게 만듭니다. 어떤 경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도 편안하면 늙어도 두렵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타인과의 연결을 원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의미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년은 고독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 혼자 생각하고 정리하고 쉬고 회복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 상황이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단순히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내적 자유를 갖게 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혼자 보내며 생각을 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자신만의 페이스를 만들어가는 것.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명확히 알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상의 루틴이 생기고 하루가 의미 있게 채워지며 감정적 기복도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은 결국 노년의 실력입니다. 남이 채워주지 못하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경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도 삶을 즐길 수 있다. 즉, 혼자 있는 능력은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니라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노년을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오늘부터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계획하고 즐기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6강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이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 중 하나가 경제적인 불안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던 시절에는 돈이 삶의 기본을 지탱해 주었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되면서 돈에 대한 걱정이 곧 삶의 불안으로 연결됩니다. 많은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후의 돈은 마음을 편하게 하는 데 써야 한다. 그렇습니다. 노년에 돈을 단순히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모으는 동안 즐기지 못하고 건강이나 관계에서 손해를 본다면 그 돈은 결국 삶의 만족을 높이지 못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과도한 소비는 금전적 불안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지출은 생활 안정과 평화를 해칩니다. 따라서 핵심은 균형입니다. 적정 수준의 지출로 삶의 질을 유지.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에 투자하며 즐거움과 여유를 유지. 필요 이상으로 아끼지 않기. 지나친 절약으로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기. 현실적인 재정 계획 수립. 은퇴 전부터 최소한의 생활비 구조와 여유 자금 마련.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비상금 준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감당 가능한 재정 구조 확립. 많은 경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고 싶어도 여유가 없으면 못 논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현실적 지혜입니다. 재정적 여유가 없으면 건강과 인간관계, 취미, 생활 모두 제약을 받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준비와 관리가 이루어진 돈은 정신적 안정과 자유를 제공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돈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 돈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였지만 노년에는 마음을 편하게 하고 삶을 즐겁게 만드는 안정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소비 패턴을 찾고 최소한의 자금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과하지 않은 계획 속에서 삶의 여유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돈은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안전하게,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도구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이 있을 때 노후는 불안 대신 여유와 안정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는 노년의 삶을 자유롭고 즐겁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기반이 됩니다. 제7강 지나친 도전은 노후를 흔들어 놓는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과 모험에 대한 기대를 품습니다. 평생 일과 책임에 치여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해보자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험자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노후의 성공은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안정에 있다. 왜일까요? 60세 이후에는 회복력이 떨어진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오래 남습니다. 재정적인 실수나 인간관계의 충돌은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대표적인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이나 거주지를 크게 옮기는 것, 새로운 환경 적응, 경제적 부담, 관계 변화, 큰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 초기 투자 비용, 실패 시 재정적 충격, 스트레스 증가, 고위험 투자나 재정적 결정, 은퇴 후 자산 대부분을 잃을 가능성, 관계나 활동에서 무리한 변화, 새로운 사회적 관계 구축, 지나친 이동과 활동. 많은 은퇴자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몸과 마음, 경제 상황, 관계 모두 무리하지 않는 것이 오래가는 삶의 비결이다. 즉, 노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이어야 합니다. 안정을 기반으로 한 선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신체적 부담 감소, 무리한 활동으로 생길 수 있는 건강 위험 예방, 정신적 평온 유지,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긴장 감소, 재정적 안정 확보, 큰 손실 없이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 관계 유지, 기존 가족, 친구와의 안정적 관계 보호. 결국 은퇴 후 삶에서 지나친 도전은 노년의 평화와 자유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기반으로 한 작은 변화와 도전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무리한 모험은 노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이 됩니다. 정리하면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균형과 신중함입니다. 몸과 마음을 과도하게 소모하지 않고 재정과 관계에 불필요한 위험을 만들지 않으며 안정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 이런 접근만이 노후의 삶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고 평화로운 시간을 지속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제8강 노후의 균형을 지탱하는 5가지 기둥. 은퇴 후 삶을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혜로운 사람들은 노후의 균형을 지탱하는 핵심 조건을 5가지로 정리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건강관리 방법이 아니라 삶 전체의 안정과 행복을 결정하는 기둥입니다. 첫째, 바른 식습관. 나이가 들수록 몸은 과거와 달라집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장기 기능이 점차 약화되며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른 식습관은 단순히 체중 조절이나 질병 예방을 넘어서 하루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면역력을 지키며 삶의 질을 높이는 기초 기둥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단백질 섭취, 나트륨과 당 조절, 충분한 수분 섭취가
노년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꾸준한 운동. 운동은 노후의 기초 체력과 정신적 안정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등 꾸준한 활동은 몸을 움직이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줄입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면 근육과 관절의 기능이 보호되고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안정됩니다. 많은 노년의 경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없으면 마음도 쉽게 무너진다. 셋째, 근력 유지. 노화 과정에서 근력 감소는 자율성과 생활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생활 속 작은 활동조차 힘들어지고 넘어짐이나 부상의 위험이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삶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단순한 미용 목적이 아니라 안정과 독립성, 삶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넷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은퇴 후에는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년의 질병은 초기 증상이 미약한 경우가 많고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 등을 체크하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의료비와 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건강검진으로 작은 이상을 발견하면 불필요한 고통과 걱정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다섯째, 가족과의 원활한 소통. 마지막 기둥은 정서적 건강과 직결됩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고립되면 삶의 색이 흐려지고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가족과의 소통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 상호 지원, 삶의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소통이 원활하면 외로움과 불안이 줄고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생깁니다. 제9강. 모든 지혜의 결론은 결국 하나다. 오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삶의 경험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그 깨달음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건강하게, 욕심 없이 적당히 즐기며 살다 가면 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십 년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확인한 진리입니다. 노년은 더 가지려는 시간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뭔가를 더 이루고 더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은 더 가져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볍게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삶 전체가 즐거워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과거의 성취나 재산,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편안히 보내고 가족과 주변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의 의미.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바른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노년을 가볍고 안정되게 만드는 기초 체력이자 일상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